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장래 희망도 달라져서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운동선수, 연예인, 또 요즘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 직업이 꼭 상위권 안에 든다고 하는데 김서연 아나운서 어떤 직업일까요? 바로 셰프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이 직업 셰프가 요즘 뭐 남녀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인기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예. 경상도 지역에서는 남자가 부엌 출입하면 난리가 났죠. 난리지. 근데 요즘은 이 남자 셰프들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네. 특히 또 주변에 보면 남자들이 요리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예.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누구요? 누구요? 몰랐나? 진짜 그러면은 뭐 괜찮은 레시피 하나 좀 알려줘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짜장면을 네. 그냥 네. 먹지 말고 네. 좀 식잖아요. 네. 이거 전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네. 뭔가 해보세요. 약간 좀 신뢰가 안 가는 아니, 레시피인데.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요리거든요. 거기에 시간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생겼는데 요즘 연말 되니까 괜히 막 왜 사람들 초대해서 홈파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그럴싸한 음식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예. 맛도 좋고 저같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 레시피를 찾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요리에 관심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시간은 왜요? 시간은 왜 관심사? 시간에 다들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아침마당에 배웠잖아요.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끝이 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연말을 어떻게 좀 잘 시간을 써야 좋을까? 이 고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요리와 시간 두 개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윤정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우리 지역 화제 인물을 초대했는데요. 1부에서는 요리의 진심인 형제가 나란히 오너 셰프가 된 사연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또 2부에서는 어떤 분이 나오시죠? 네, 2부에서는요. 시간 관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분을 모셔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 주세요. 어서 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제 셰프가 나란히 스튜디오에 등장해서 펀치하시네요. 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삼과 범어점에서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오너 셰프 구자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님이신 거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구자덕이고 앞산에서 오너 셰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먼저 요리사가 되신 제가 거예요? 먼저 요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셰프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걸까요? 셰프로서 경력은 이제 23년이고 이제 오너 셰프로 경력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23년에 네네네. 오너 셰프 하신 지는 20년. 네네. 동생분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오너 셰프를 한 지는 1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년. 그 형보다는 좀 늦게 요리에 입문한 건데 네. 원래 요리사가 꿈이셨어요? 아니면 형을 보면서 나도 요리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전향을 하신 거예요? 일단 원래는 제가 구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마다 형각 일을 도와주면서 형이 좀 많이 힘들어했지만 또 너무 바빠서 예. 또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형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다른 일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럼 형이 먼저 요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요리사가 또 되신 건데 두 분이 지금 각각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주력 메뉴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까치오페페라고 이제 이탈리아 음식인데 치즈에 이제 면을 버무려서 손님 앞에서 쇼잉하는 그거에 이제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었고 그게 좀 주력 메뉴라서 손님들이 이제 보는 즐거움 네, 이런 게 있어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메뉴 네. 이름이 뭐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까치오의 페페, 그러니까 치즈와 후추의 파스타. 네, 이탈리아 이름입니다. 파스타인군요. 네네네. 자덕 씨는? 저는 이제 티본 스테이크가 주력 메뉴긴 한데 예. 이제 대구에서 개인 매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스테이크를 사용하게 되었고 티본 스테이크는 이제 등심과 안심을 같이 먹는 같이 있는 부위거든요. 예.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가 주력 메뉴인데 마음속은 이제 제가 피자를 워낙 좋아해서 마음속은 이제 피자가 예, 주력 메뉴입니다. 예. 네. 저는 오늘 두 분 나오시니까 무슨 요즘 그 인기 끌었던 예, 그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면서 옷도 지금 흑과 백으로 네네네. 입으셨잖아요. 네. 이 동생분이 이 옷이 어떻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뭐 옷도 색깔은 틀리지만 네. 서로 이제 스타일이 틀리다 보니까 또 뭐 흰색은 이제 형이 뭐 약간 스타일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뭐 연구도 하고 형이라서 저는 얘기하기가 싫구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런 이제 뭐 연구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즉흥적인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과 백으로 좀 나눠져 있지만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동생과 나의 음식사를 좀 다르다. 이런 게 다르다. 다른 점. 네, 저는 그 모든 요리가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느꼈던 경험.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게 이탈리아일 수도 있고 어느 고장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먹었던 걸 토대로 이제 기억했다가 이제 그걸 이제 최대한 맞추고 또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맛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손님들한테도 이제 스토리를 또 설명을 또 해줘요. 내가 왜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생은 보면 이제 뭔가 좀 도전적이고 이제 좀 즉흥적이고 말 그대로 자연적인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좀 뭔가 조금 서로 추구하는 게 같은 이탈리아 요리는 좋아하는데 서로 추구하는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형님은 그 궁금한 요리가 생기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그렇지. 스타일이에요. 네, 맞죠, 안정적인. 맞죠. 네, 네. 그러면 혹시 뭐 내가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어떤 음식이 궁금해. 네. 설마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까지 가고 그렇진 않죠? 핑계를 만들어야죠. 핑계를 만들어서 이태리에 갑니다.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는 이유가 그냥 요리사로 계속 한국에 와 있다 보면 그 또 느낌에 계속 젖어들잖아요. 그래서 가서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문화도 알아야지 그 문화를 이제 음식에 담아서 손님들한테 낼 때도 이제 오감을 담아서 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유를 만들어서 뭐 접시가 다 깨져서 접시 사러 가야겠다. 뭐 좀 배우러 가야겠다. 네, 핑계를 만들어서 그게 저한테는 또 휴가고 또 이제 또 공부가 될 수 있고 휴식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갑니다. 오너 셰프니까 자신의 이름을 건 이제 레스토랑을 네, 하고 맞죠. 있잖아요. 네네네. 문 열기 전에 그럼 이탈리아로 요리 공부를 하시러 가셨던 아니요, 거예요? 원래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원래 이탈리아를 가고 싶었어요. 예. 정말 가고 싶어서 직원을 일할 때 가고 싶어서 한 달에 이제 월급의 80%를 저금했어요. 예. 제가 저금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 누나한테 이제 얘기했어. 내가 이 정도 반 정도 모았으니까 도와줄 수 있냐니까 반을 모은 거 봤으니까 반은 얘한테 내진 않겠지 해서 예.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오너 셰프님이 너가 장사를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왠지 그래서 장사를 먼저 어차피 갔다 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너가 가면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미리 경영을 먼저 해보고 망하더라도 젊을 때 망하면 나중에 또 재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 연 다음에 그럼 이탈리아를 네네네. 또 요리 공부하러 가셨던 네네. 거예요? 얼마나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동생이 있었으니까 동생이 일을 도와줬었거든요. 예. 많이 해서 동생이 도와줘서 뭐 가려고 했던 큰 용량 중에 하나도 있었지만 손님이 되게 자극을 해줬어요. 이렇게. 장사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됐고 예. 외국선도 되게 많았는데 손님들이 여기서 먹은 음식이 이탈리아 먹은 음식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상처고 어떻게 보면 요리사로서 뭔가 그 정체성을 잃는 그런 느낌이 자존심의 좀 많이 들어요. 상처. 네, 맞아요. 네. 어떤 거에서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냥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동생도 있어서 동생한테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맡기고 가신 네네. 거예요? 뭐 수익금 50% 줄게. 내가 운영하고 있어. 대신에 내가 가 있는 동안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헤럴드 어학원을 다녔어요. 어학원 다니고 어학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노바에 예. 100년 된 레스토랑이 있는데 가서 뭐 일해볼 생각이 알선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 우와. 자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마침 이제 110년 된 레스토랑에서 이제 뭐 그 남편분이 인수로 그 가업을 물려받게 됐다 해서 직접 가서 한번 해볼 자신 그 생각이 예. 있으면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동생한테 맡기고 그때 이제 이탈리아를 간 거죠. 현지에서 배워오셨군요 또.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럴 생각이었는데
딱 두 가지 옵션을 줬어. 하나는 가서 하면 진짜 이 돈으로 거기서 이제 진짜 유학을 오래 해야겠다. 예. 동생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는 만약에 내가 가서 먹어보고 내 한 음식이 맛있으면 이걸 그냥 유럽을 다 식도락 여행을 해야겠다. 내가 한 음식이 좀 더 맛있으면. 예. 그래서 뭐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가서 먹어보니까 내가 한 음식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만하려고 네네. 함께 저 이탈리아 가는데 이탈리아 가서 먹은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식 이탈리안이 더 맛있지. 네네. 저도 처음 네. 갔을 때 너무 짜고 예, 너무 음식도 너무 늦게 나오고 하고 제 입에서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근데 계속 찾아보니까 이제 관광지 말고 이제 그들이 가는 레스토랑, 우리나라 백반집, 현지 뭐 맛집. 50나 네. 예, 그런 데 가니까 맛이 있어요. 다들 현지인도 있고 저 동양인 왜 여기 왔지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먹으니까 우리 맛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했어요. 네. 그럼 그 여행을 뭐 미식 여행이라고 봐도 될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처음 갔을 때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이 시칠리아부터 이제 뭐 피에몬트 우리나라 북쪽까지 뭐 기차 타고 계속 이제 뭐 왔다 갔다.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책자 보고 뭐 이렇게 가는 예. 시절인데 되게 오히려 그게 더 낭만적이고 지금 생각보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뭐 셰프님의 메뉴가 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 생각이 생각이 좀 달라졌죠. 처음 네. 갔을 때 좀 별로였는데 갔다 오니까 그게 진짜 좀 그립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구나 해서 그게 맞게끔 음식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고 가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국인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한 외국인 손님이 한 60, 70%? 30%는 이제 한 한국 손님. 근데 이제 외국 손님한테는 현지 맛을 그냥 메뉴가 비슷하면 한국산 이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오히려 그냥 메뉴를 외국 손님한테 주문받은 거는 외국어로 해서 주문받고 한국 손님은 한국 손님으로 메뉴 받아서 이제 외국 손님 주문하면 이제 제가 바로 못 보니까 이제 진짜 이탈리아 스타일로 해주고 예. 한국 분이 하면 그래도 이탈리아인데 한국식으로 한국식. 조금 더 맞게끔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입맛에 그게 네, 더 그게 나아요. 좀 차별화돼서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국 손님도 좋아하고 외국 손님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를 접점을 또 차지하고. 만들었어요. 아니 형님은 그렇게 미식 공부 겸 여행 겸 다니시는데 그 동안에 동생분은 레스토랑을 맡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영 겸 이제 요리를 직접 하셨는데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형이 가고 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직원에서 직원끼리 대응하다가 이제 제가 사장이 되고 경영자가 된 거죠. 경영이 되고 직원을 하니까 이제 얘들 인식이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형이 가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멀리서 보면 형 같은데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도 좀 놀라고 형 어디 갔냐고 이런 말도 너무 많이 듣고 그랬는데 형이 말한 것처럼 이제 사장이 없을 때 이제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형이 가는 기간 동안 이제 저만의 단골을 만들었죠. 더 챙겨드리고 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있었지만 이제 나도 형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먼저 이제 형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또 오너 셰프시잖아요. 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외모도 제가 형 같잖아요, 약간. 그러세요. 그런 소리 옛날부터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형 밑에서 배웠지만 이제 형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형이 이제 경쟁자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형과 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형의 이제 매력도 있지만 저만의 매력을 찾기 위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이제 음식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이제 재료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자연에 가까운 맛, 본연에 가까운 맛으로 요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형이랑 저랑의 차이가 있는 거죠. 형님께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셰프만 하는 것과 오너 셰프 경영까지 하는 네.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셰프는 그냥 음식에만 좀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한 음식을 손님이 먹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일까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오너 셰프는 직원들도 다 관리해야 되고 이 레스토랑 총 책임자죠.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되니까 뭐 인테리어 그리고 손님 홀 서비스 그리고 메뉴 그리고 직원들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지휘자가 오고 셰프라고 네. 하면 이제 그 오너 셰프는 완전히
한 개를 다 운영하고 하는 그런 이제 최고의 단장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형님은 미식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약간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좀 다시 새로운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옆에서 본 우리 동생 셰프님은 나 형도 다녀와서 나도 좀 뭔가 미식 여행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떠나본 적 있으세요, 미식 여행? 그때 뭐 형이랑 같이 네. 2016년도에 같이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같이 가게 됐는데 그냥 뭐 형은 예전에 이태리를 많이 갔었고 저는 그 전에 이제 이태리를 가보진 않았고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도 네. 형처럼 어떤 맛이 있을까. 근데 형한테 들었을 때 그런 뭐 진짜 뭐 현지랑 틀리다는 건데 근데 저는 먹었을 때 진짜 현지가 틀리긴 틀리구나를 느꼈고 이제 형이랑 같은 업을 하고 있고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니까 그 일하는 그 여행 가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뭐 인생 최고의 여행이라고 할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형이랑 한 3,000km 정도를 가서 진짜 그 피렌체부터 나폴리까지 이제 거의 막 세세하게 다 다녔죠.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예, 정말 인생에서 기억 남는 여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럼 형제가 함께 떠난 여행인데 네. 각자가 느끼는 목표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이번 여행의 목적. 우리 근데 형님과 동생이 좀 그래가지고 다를 것 저는 이제 같아요. 갈 때 이제 지금 아니면 갈 게 없다. 그 전에 가자고 얘기했는데 좀 원래 이제 오너 셰프다 보니까 한 번 가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 여행 떠날 때 이제 내가 가면 이걸 누가 해줄까 뭐 이런 예.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만회가 되더라고요. 왜 갔다 와서 내가 더 성장해 있고 그거 더 알고 뭐 좋은 것도 가져오고 하면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다음에 더 이 가게를 더 좋아하고 저를 더 좋아하시는 팬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가서 좋았던 게 이제 아무리 형제가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또 같은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근데 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업을 하면서 저는 이탈리아에 많이 갔었고 그 뒤에는 좀 유학도 갔었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가봤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을 동생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같이 보는 그 오너 셰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나 뭐 서비스나 뭐 같이 뭐 접시 같이 보러 가고 예. 같이 소품 보러 가고 요리만 보는 게 아니죠. 음식도 네. 같이 먹으러 다니고 레스토랑 같이 식사하면서 서비스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경영에 대해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이제 되게 저한테 되게 좀 지루한 틈이 없었던 거죠. 보통 이제 여행 목적이 다르면 어떤 분은 쇼핑을 좋아하면 우리 맞춰서 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원래 가기 싫어도 같이 가야 되고 들고 가야 되고 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둘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하면 예약 안 되네 하면 막 뭐 문이 닫혔네 하면 눈치 볼 것이 하면 다음에 가자. 그 다른 데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뭐 싸우고 이런 것도 없었고 되게 또 서로 운전도 서로 바꿔가면서 네. 하면서 또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음식 네. 어떤 분께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아니 궁금해지는데. 근데 저는 다를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맛이. 네. 그러면 솔직하게 고민하지 말고 바로 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내게 맛있다 이렇게 하시고 아니 형이나 동생께 맛있다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확실히 잠심 있으시네요. 근데 혹시 그 형님 가게에는 저거 없습니까? 그 뭐 맛집이나 원조집 가면 뭐 인증 팻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이제 제가 AVPN이라고 네. 그게 뭐 아스삼치오네 베라 피자 나폴리인데 진짜 정통 나폴리 피자라는 게 이제 이태리 정부에서 이제 인증해 주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왜냐면 실사단 또 와서 얘가 진짜 사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해서 그걸 이제 이태리 현지에 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은 이태리에서 이제 그 학교로 나와야 되고 나폴리에서 인정한 그 AVPN이라는 학교로 나와야 되고 예. 그리고 나폴리에서 쓴 화덕을 진짜 사용해야 되고 현지에서 만든 화덕 그리고 장작도 직접 떼어야 되고 재료도 이제 이태리 밀가루에 치즈, 토마토 다 이탈리아산을 써야 되고 만드는 방식도 이제 정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워서 나오는 것도 이제 485도에 돌을 넣어서 이제 바닥은 브라운색 크러스트는 한 2cm, 가운데는 0.3cm. 그리고 접었을 때 잘 접혀야 되고 묵었을 때 풍미가 되게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중에 지금 얘기한 게 일부분인데 그게 다 통과가 돼야지
이제 인증서를 주는데 저희는 이제 대구 최초로 예, 그 인증서를 받고 세계적으로 646번째. 지금 화덕이 그러면 저게 저희가 직접 네. 실사단이 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탈리아에서. 네, 그 직접 화덕에 장작을 넣고 떼고 저 두께나 저런 것도 맞춰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무게 화덕 무게가 2.5톤입니다. 이건 이건 뭐예요? 피자 대회 제가 카프토컵 이태리 그 대회에서 나갔고 여기 저희 레스토랑입니다. 네네. 이렇게 소스. 저 딱 접어서 한 입에 딱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네, 저희 제 시그니처 메뉴가. 우와. 네네. 오 저렇게 직접. 네네네. 통치즈를 치즈 이제. 범벅인데요? 네네네. 진짜? 네. 트러플 우와. 같이 여행 갔어요. 여행 아 갔어요. 지금 이탈리아인가요? 네네네. 그때 여행 갔어요. 네. 저거는 왜 만졌어요? 아, 저게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운이 온다고 이런 온다고. 상징. 그래요. 우와. 얼마나 알찬 시간이었을까요? 아, 이건 봉골레 스파게티 만든 건데 이제 저희는 생물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링기니 맛있겠다. 면으로 해서 손님한테 직접 이제 오너 셰프가 서빙도 하고 손님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저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오십시오. 그 요리사에 대한 인기가 아마 2024년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 해가 네, 아니었나 맞죠. 싶어요. 네네. 프로그램도 인기가 네네네네. 있어요. 형님 자태 씨는 언제부터 이제 셰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좀 생각했어요. 군대에서?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했을 때 더 행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요리하면 되게 좋겠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요리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 나가실 때 예. 어머니가 끓여준 그 잔치국수 너무 예. 맛있는데 그 농사일을 바쁘셔서 못했었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거 끓여서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줬을 때 되게 맛있어 하더라고.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때 이제 나도 요리사 할 때, 그러니까 요리할 때 뭔가 또 다른 생각도 안 들고 뭔가 네. 좀 집중하게 되고 좀 뭔가 즐거움이 좀 느껴져서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해야겠다. 그럼 요리해야 되겠다고 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네.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반대가 컸죠. 장가도 못 간 거 아니냐. 경상도 분이시가 장가도 못 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선자라도 빨리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일단 보내놓고 네네네. 장가 못 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설득했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네. 이렇게 잘 된 거 분명히 증명해 보이겠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되게 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제도 들어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던 걸 그만두고 또 포기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또 더 걱정돼서 그렇게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동생 자덕 씨는 이 형의 권유로 요리를 시작하게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시작해 보니까 어떠세요? 적성에 좀 맞으신가요? 원래는 이제 고깃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님 시골도 계시고 했는데 그리고 형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형이 굉장히 실망하더라고요. 네가 고깃집 할 줄 몰랐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적성도 많고 네. 또 일도 재밌고 이제 일단 성취감과 일단 돈을 좀 많이 이게 가장 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하는데 너무 보람차고 이제 사실은 집에 오면 사실은 몸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막 이제 피곤하고 막 몸이 다 아픈데 가게만 가면 정말 신기하게 아프지가 않고 뭐 생동감 넘치고 아직도 출근할 때 약간 설레기도 해요. 네. 근데 왜 안 아픈지는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돈 벌잖아. 모두가 맞아 두 사람이. 근데 요즘 그 자영업자들 다들 힘들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저녁마다 나가거든요. 근데 가보면 옛날하고 정말 다른 게 식당마다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일찍 맞아. 끊기고. 그나마 지금 12월은 뭐 송년회도 있고 해서 어떻게 좀 예약이 좀 있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두 분 가게는? 맞죠. 지금 사실 뭐 되게 어렵죠. 왜냐면 경기도 되게 안 네. 좋고 뭐 그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레스토랑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네. 우리 동생분 가게는 괜찮으신가요? 저희도 뭐 지금 뭐 약간 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저희도 한 자리에서 한 15년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단골층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다른 곳보다는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전체적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는 좀 떨어졌죠. 네. 이 정도면 잘 된다는 잘 거예요. 돼요. 왜 지금이야 좀 괜찮은데 네. 사실 좀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 우리는 있었잖아요. 네네. 그 코로나 네네. 시국에 네네.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네네. 힘들어했고, 네네. 근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각자만의 어떤 노력들을 해왔을 텐데 네네. 혹시 우리 형님은 네. 어떻게 어떤 버티셨어요 노력을 하셨어요? 코로나를? 하필 또 그 대명동이 2명 다 이제 그 신천지가 시작된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야, 직원들도 이제 세상에. 무섭다고 네. 이제 그 공포가 되게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섭다고 안 나오고 해서 이제 진짜 아르바이트하고 저 혼자 했을 때도 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보니까 아, 이건 뭐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좀 손님들한테 오는 한 분이나 오시는 분한테 즐겁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행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음식 여행.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탄생한 게 아까 얘기한 그 통치즈에 네. 이태리보다 좀 더 이태리 같은 음식을 좀 만들어 드리자 취재로 이제 처음 그냥 해서 직원들한테 줬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는 너무 맛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손님 앞에서 그 음식 히스토리 설명도 해드리고 앞에서 이제 쇼잉도 했는데 뭐 손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 이태리 여행 온 것 같다.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그 표정 보니까 또 원래 한 통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정 메뉴. 네네 한정 메뉴 하려고 기존 했었는데 메뉴로 네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또 손 좋아하니까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해서 계속 발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탄생한 건데 지금 이제 저한테는 이제 없으면 안 될 그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는 레스토랑이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한 8m. 네? 5m, 8m. 도로 하나 두고 붙어 있어요.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너무 가까우면 네네. 경쟁업종이 되잖아요. 그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가게에서 같은 이탈리안 하다 보니까 재료가 가끔 직원 실수나 제 실수를 뭔가 떨어질 때 있고 서로 분리로 부족한 거. 네 맞죠. 서로 그런 게 좀 돼서 또 좋고 또 이제 또 마주 형제가 잘 볼 수 없으니까 한 번씩 이제 봐서 이제 얼굴도 볼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고. 이제 단골 손님들은 형제분이란 거 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형, 밑에 있으니까 동생이라고. 아, 그래서 위아래집이에요? 이게 참 헷갈리시더라고. 자꾸. 근데 이제 일단 외모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름표에 동생 셰프 이렇게 적잖아요. 저 동생입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형한테도 안 가보라고. 네. 근데 뭐 형이나 저나 이제 고객층이 좀 틀리다 보니까. 그 두 분의 주력 메뉴가 아까 그 파스타? 네네. 네, 하고 티본 스테이크 뭐 다르기는 해도 사실 같은 이탈리아 음식이라서 고객층이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좀 좋은 게 왜냐면 그 제가 뭐 중국 음식을 먹으면 한중국 음식은 안 먹잖아요, 맞죠? 어떤 날 이쪽도 먹고 싶고 이쪽도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뭐 쉬는 날에 뭐 저희가 많이 문 닫으면 옆 가게 갈 수도 있고. 아 쉬는 날은 네. 다르겠네요. 네, 그러면. 다르게. 네네. 그럼 두 분이 서로 홍보도 가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나요? 네네. 맞죠. 밑에 네. 동생이 하는 가게를 한번 가보시라고. 아. 네네. 이게 왜냐 스타일 자체가 좀 틀리다 보니까 네네네. 저는 이런 스타일이고 형은 또 이런 스타일이니까 한번 가보시. 그래서 형한테 손님이 뺏긴 적도 있고 또 지원에 자주 갔었는데 네, 이제 저희 가게 오신 분도 오신다고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런 손님 또 특별히 더 잘해드려요. 예. 꼭 오시라고 한 번 더. 가족이니까 더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맞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고객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이게 맞죠. 보통 우리 드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식 좀 별로야. 많이 남겨놨어. 이거 왜 셰프님들이 나와서 꼭 이렇게 맛보는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두 분도 손님이 좀 음식을 좀 많이 남겼어. 네. 혹시 맛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뭐 네. 오픈했을 때부터 계속 그 지저분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네. 왜냐하면 그 제 음식을 먹어주는 손님이 뭐 어떻게 뭐 남기는 자체가 저는 너무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왜냐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어보고 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실수했구나 아니면 먹어보고 저분이 진짜 배가 불러서 왜 솔직하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맛을 보고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럼 동생분은 어떠세요? 맛 저도 보세요? 당연히 네. 맛을 보죠. 이게 네. 그게 남기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 스타일 자체가 원래 말을 좀 안 하는 이게 좀 진실을 말해요. 꼭 뒤에 가서 말씀하는 스타일이기 그쵸. 때문에 먹어보고 진짜 제 기준에서 이상하다고 하면 네. 손님한테 가서 정중하게 문의드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 입맛이 이제 아니면 또 제가 다음에 그렇게 맞춰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반대로
음식을 싹싹 비우고 했어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싹싹 비우고 하면 어떻게 우리 그 자덕 씨는 아, 너무 좋으세요? 고맙죠. 네. 이게 이태리에서도 이제 음식을 깨끗이 먹으면 이게 극찬이거든요. 아, 그래 손님한테 가서 손님 근데 또 대부분 스타일이 네. 내가 너무 깨끗하게 먹었죠 이렇게 또 되게 좀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성국자에서 네, 진짜 네. 그럴 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민망하고 그러면은 전혀 그만하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서비스도 뭐 디저트도 좀 더 드리고 손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해드리죠. 예. 우리 형님도 아, 그러시죠? 저도 그렇죠. 그 이탈리아 빵으로 깨끗하게 먹는 걸 요리사에 최고 칭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잘 드시면 뭔가 더 드리고 싶어요. 내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요리사의 그게 행복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행복으로 이제 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에너지로 사는 거죠. 저희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면 네. 최고의 손님 될 수 있어요. 네, 최고. 네네네. 근데 그 면전에서 맛이 어떠셨습니까? 맛이 괜찮았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그냥 아니요 맛 별로였는데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맞죠. 그죠? 그런 분이 저 많이 같은 없어요. 경우도 일단 맛이 없었어도 그냥 예 그러고 나와서 이제 다음에 가지 말자 욕하고 소문 내고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진짜 내 음식을 냉정하게 평가해줄 그런 평가단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단골 중에 아니면 지인들 중에? 맞죠. 제일 중요한 게 가게를 제 매장을 좋아해준 레스토랑을 사랑해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맛이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제 진심 어리게 이제 얘기해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네네. 단골 분들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 왜냐하면 단골 분이란 자체가 드시는 것만 또 대구 사람은 약간 좀 드시는 것만 드세요. 먹던 것만. 예, 다른 걸 도전을 안 해요. 시도를 안 해. 예, 그래서 그 단골 분들이 사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더 예민하고 더 왜냐 머릿속으로 벌써 기억하고 상상하고 와서 그쵸,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골 분들이 오시면 차고 깜짝 놀라죠. 예.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두 분이 또 같은 길을 가시고 계신데 또 다른 듯 닮으셨어요, 두 분이. 네. 형제간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의지가 되면서도 경쟁이 사실 되기는 하거든요. 형에게 동생 자덕 씨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동생이지만 뭐 어떨 때 보면 형 같아요. 뭔가 이제 잘 챙겨주고 뭐 어떨 때 좀 리더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릴 적부터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뭐 같이 놀기도 놀고 뭐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 나지만 항상 잘 따라와 줬고 그래서 뭐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 동반자죠, 뭐 네, 이제. 동반자. 네. 우리 후배기도 하고. 네. 과연 동생도 그럴까요? 제가 막내라서 아는데요. 집안에 서열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거를 또 쟤네 애니까 뭐 이런 좀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알지 못하는 동생의 서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요. 어떠십니까, 우리 자덕 씨? 형은 뭐 예전부터 같이 업을 했고 근데 경쟁자이자 네. 동반자이자 뭐 형제이긴 하는데 또 형한테 일단 배웠으니까 이제 고마움은 항상 있고 그래서 우리 형이죠 그냥 뭐 짧게 말씀하자면 좋다, 우리 형. 근데 이 요리도 유행이 있잖아요. 그치. 그 요즘 뭐 어떤 게 유행하더라 트렌드가 뭐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그냥 혼자 몰래 알고 나만? 형한테 동생한테 얘기 안 해주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야 요즘 어디 유명하다더라 거기 같이 가보자 뭐 먹어보러 가자든지 이렇게 같이 공유하십니까? 네, 공유 많이 하죠. 뭐 제가 뭐 수업을 들어도 이제 수업 들어볼게 이번 수업 너무 좋더라. 트렌드가 요즘 이렇게 흐르는데 왜냐면 배워야지 뭔가 트렌드도 있고 왜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고객층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렇게 여기가 뭐 음식이 여기가 되게 유명하더라. 뭐 동생도 이렇게 연락 와서 형 뭐 이게 SNS나 뭐 이런 거 그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면서 뭐 이게 되게 좀 형 유명하더라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서울 갈 일 있으면 여기 유명한다 이렇게 얘기만 해줘요. 어떻게 좀 싸움 붙이려고 했는데 눈이 멀어지지 않아. 우리 형이래잖아, 우리 형. 근데 뭐 운영을 해보니까 항상 남들보다 약간 한 발짝만 더 빨리 알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장을 뭐 평생 할 거니까 또 뒤처지면 또 도태돼 버리니까 항상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고 뭐 연구하고 또 트렌드에 맞고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스토랑 운영해 오면서 잊지 못할 손님, 유난히 기억에 오래 남는 손님 있으실까요? 뭐 몇몇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한 분 이제 아까 그 코로나 때 정말 힘들 때 오셨던 신부님이 좀 많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정말 손님이 없었어요. 말 하루에 한 팀도 못 할 때도 있고 원래는 이제 되게 만석이고 이런 가게가 하루 아침에 그래 되니까 이게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가 지금 꿈꾸는가 했는데 오늘 이제 세 분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되게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하니까 이럴 때 와서 우리가 많이 팔아줘야지 사장님이 힘나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손님이 신부님 제일 기억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동생 혹시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매주 이제 일요일만 되면 오시는 그 시간대 오시는 이제 가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왜 안 오시지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오셔가지고 막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코로나가 걸리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기일날 그 뭐 오시면 그 끝나고 아드님하고 이제 손녀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막 울면서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그 식당에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한다면서 막 저 손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는 식당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뭐 저희도 지금 그러네요. 뭉클합니다. 네. 어머니랑 마지막 식사 하셨네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아유 기억이 남겠다. 동생 집이 더 맛있나 봐. 갑자기 감성이 이렇게 깨지는 이 분위기 어떡하죠? 네, 두 분이 뭐 맛뿐만 아니라요 건강한 식재료로 또 현재 정서도 담고요 진심을 이렇게 많이 담았기 때문에 두 분의 음식이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지 않은가 싶은데요. 두 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꿈이 있어요. 꿈이 항상 이제 왜냐하면 꿈을 높게 잡아야지 이제 그 꿈을 보고 쫓아가거든요. 가는 시간까지 좀 오래 걸리지만 제일 즉흥적인 꿈은 이제 뭐 향후 몇 년 뒤에 이제 나중에 뉴욕에서 레스토랑 하고 싶은 꿈이 있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들은 일을 하고 겨울에는 좀 쉬면서 이제 뭔가 그 휴식기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스토랑을 나중에 운영할 때는 진짜 딱 소수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만 하고 겨울에 이제 아내랑 여행하면서 이제 해외 같은 데 돌면서 이제 그런 경험으로 다시 봄부터 다시 맛있는 음식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뭐 꿈은 형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형이 이제 화덕 피자 뭐 인정도 받고 이러니까 동생이니까 경쟁도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좀 준비를 해서 대구에 치맥 페스티벌이 있다면 대구에도 이제 형이 좋은 이제 앞길을 서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단계를 거치겠지만 해서 대구에 피맥 페스티벌을 좀 피자 맥주. 저희가 형제끼리 같이 해서 또 피자랑도 맥주가 워낙 잘 어울리니까 그런 걸 한번 대구에서 좀 이제 이렇게 성지처럼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대구 속 이탈리아 여행. 맞습니다. 딱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괜찮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두 분 겸연쩍어서 또 멋쩍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형에게서 저는 이제 요리사는 몸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동생이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고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좀 잘해서 이제 뭐 부모님처럼 이제 진짜 60, 70 넘어서도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즐길 수 있는 나이가 오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체력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동생분. 네, 저도 뭐 형은 이제 업장을 두 군데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형이 좀 많이 예민해요. 이제 뭔가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런 단계를 좀 내려놓은 상태인데 형이 좀 예민하지 않고 좀 분산, 그러니까 모든 걸 형이 완벽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것도 100점, 여기도 100점, 여기도 100점. 95점만 그래도 해도 괜찮다. 주위 분들이 다 이제 좀 덜 그거 할 건데 물론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형이나 저나 뭐 평생 할 거니까 뭐 지켜봐 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달리 이탈리아 가지 않았어도 분위기도 그렇고요. 아, 뭔가 예. 맛도 진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식에 담은 진심 그리고 뜨겁고 돈독한 형제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